이게 3D 프린터로 뽑은 결과물입니다. 손가락 지문과 비교해도 지문보다 더 작은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네, 오늘 리뷰할 프린터는 애니큐빅 포톤 P1입니다. 이 레진 프린터 한 번쯤 관심 가져보셨다가 접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실패가 많다고, 세팅이 어렵다고, 관리가 번거롭다고,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 프린터를 제가 3달 가까이 써봤는데 확실히 편합니다. 사실 이 레진 프린터의 해상도는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왔습니다. 제조사들이 더 이상 해상도로 차별화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해상도가 아니라 얼마나 쓰기 편한가가 바로 핵심입니다. P1은 그 편의성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끝까지 온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해상도가 낮은 건 아니고요. 이미 레진 프린터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14K 해상도입니다. 네, 오늘은 이 P1 프린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레진 프린터 쓰다가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출력물이 빌드 플레이터에 안 붙고 수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시간짜리 출력물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근데 P1에 부착된 필름을 자세히 보시면 오돌토돌한 돌기가 있습니다. 이 돌기가 출력물과 필름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줘서 진공 상태가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출력 도중에 출력물이 베드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제가 3달 동안 쓰면서 이런 이유로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진 프린터를 처음 쓰는 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레벨링입니다. 기존에는 A4 용지를 깔거나 레벨링 종이가 따로 필요한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종이가 빠질 듯 말 듯한 그 느낌으로 맞추는 게 그게 얼마나 또 정확한지는 좀 감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이 레벨링 종이가 구겨지지 않게 잘 보관하는 것도 이것도 좀 귀찮아요. 근데 P1은 빌드 플레이터 내 모서리에 압력 센서가 달려 있어서 화면에 수치로 딱 보여줍니다. 내 모서리가 균일하게 맞는지 이 숫자로 보이면서 확인이 되니까 정확한 수치로 세팅하는 게 가능합니다. 제품을 처음 구매하면 압력 센서가 아주 정확하게 잘 잡혀 있고요. 저는 자리를 한 2-3번 옮기다 보니까 한번 조절할 일이 생겨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전동 드라이버를 하면은 막 팍팍 조여지기 때문에 압이 확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나 하실 일이 계시면 수동 드라이버로 조금 정밀하게 조금씩 조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진 프린터 영상을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많습니다. 수조를 교체할 때마다 볼트를 풀고 끼우고 다시 쪼고 레진 묻은 장갑이 여기저기 움직이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정말 번거로운데요. 이 P1은 슬라이드로 밀면 빠지고 끼우면 잠깁니다. 이 수조만 그런 게 아니고 상단의 빌드 플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고정이 되고 간단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레진 프린터 중에 가열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여러 개 많이 나왔죠. 근데 이게 방식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앞에 리뷰했던 프린터는 별도의 히터 장치를 구매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인데 선도 이렇게 나오고 부품도 하나 더 생기고 물론 이거는 자동 공급이 가능한 그런 장점도 있었지만 이게 제대로 가열이 되고 있는 건지 약간 의심이 가는 구조기도 했어요. 근데 P1은 확실하게 가열합니다. 실제로 출력이 끝나고 수조를 잡아보면 이 따끈따끈한 따뜻함이 느껴지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수조 바닥에 포코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조를 여기에 맞춰서 꼽기 때문에 이 핀이 눌려지면서 전기가 연결이 되고 수조 자체가 직접 가열되는 방식입니다. 이거 이쪽만 가도 온기 때문에 약간 뜨끈뜨끈합니다. 계속 레진을 데우는 것 같고 사실 굉장히 좀 추운 환경에서 레진만 데운다고 이게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되기가 잘 힘들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수조 자체가 데워지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빌드 플레이터가 304 스테인리스 소재입니다. 이 레진 프린터는 빌드 플레이터가 매번 레진에 담그고 IPA에 세척을 합니다. 알루미늄은 이게 반복되면은 표면이 서서히 변합니다. 304 스테인리스는 레진이랑 IPA에 부식이 없기 때문에 오래 써도 처음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정밀 밀링 가공으로 평탄도도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판 어디에 출력하든 균일하게 잘 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써보니까 단점이 있다면 제가 들어보니까 좀 무겁습니다. 손목이 조금 아픈데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저는 프린터 바로 옆에 별도 밧들을 하나 두고 여기서 떼자마자 바로 분리를 하고 다시 장착을 하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 굉장히 좀 편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트레이 하나 이런 거 하나 사는 게 좋고 요거를 이렇게 옮겨서 살짝씩 들어 올려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표면 한번 긁어주고
올레이치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에 하나도 안 묻고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장점들을 쭉 나열해봤는데, 자 이제 실제 결과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이번에 뽑은 건 에반게리온 아담과 미니 사키엘입니다. 에반게리온 아담은 초기에 구속구가 벗겨진 컨셉이라서 요건 이제 상품화가 되어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레진 프린터로 뽑아주면 가치가 참 좋죠. 요거는 중국의 만다오라는 원형사 친구가 모델링을 진행을 해줬고요. 저는 좀 선행 검토하는 느낌으로 미리 좀 출력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수정하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좀 해주고 있는데, 그 용도로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레진은 친한 유튜버 가핑거 형님이 하나 보내주셔서 사용해봤는데요. 요거는 펑크레콜이라는 브랜드 레진이고요. 저는 워셔블이 워낙 편해서 워셔블로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출력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번 앞에 썼던 레진은 막 표면이 때처럼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영상 촬영 끝나고 제 돈으로 2통을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돈 내산이죠. 와! 다 흘렸어. 씨.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오오. 그리고 이게 잘해야 되는 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뽑으면은 이쪽에 있는 게 밑으로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살살 올리면서 위로 올려야 돼. 그래야 레진이 이쪽으로 좀 떨어진 다음에 한 다음에 빼서 여기에 걸어줘야 되고, 이렇게 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이 출력된 제품 손가락이랑 한번 비교해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제 지문 상당히 잘 보이죠. 근데 왼쪽에 출력된 결과물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엄청 확대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육안으로는 그렇게까지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문이랑 이렇게 비교하시라고 촬영을 해놨고요. 이것만 보셔도 표면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키엘은 제가 옛날에 스캐닝한 데이터를 아이패드로 또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게 같이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귀여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건데요. P1은 소형 수조를 지원합니다. 사실상 트윈베드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아마 치아 쪽에서는 3D 프린터로 뽑은 교정기가 요즘 유행하는 것 같아요. 저도 친구가 쓰는 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이게 왼쪽 레진으로는 치아 표면을 뜨고 오른쪽으로는 클리어 레진으로 치아 교정기를 뽑는 그런 타입이 맞나 봐요. 아마 그래서 하나의 프린터로 두 가지 레진, 두 가지 성질이 다른 레진을 쓰기 위해서 이런 걸로 또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대형 출력보다 작은 출력을 할 일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조가 작을수록 좋아요. 냄새도 덜 나고 관리도 더 쉽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하기에는 작은 수조가 저는 손이 좀 더 많이 가더라고요. 얘는 온도 조절이 안 되나 보다. 쪽에 칩이 없는 걸로 봐서. 왼쪽만 해가지고 양을 되게 작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아니 이거 몇 개 보니까 떨어졌고, 떨어진 거는 이제 서포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깔아앉은 애들을 일단 긁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수소 청소, 그래서 왼쪽 화면 30도 총화 UV를 눌러주면은 이쪽만 UV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FDM 프린터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 레진 프린터를 활용해서 부분적으로 디테일을 올리는 방법, 요거를 또 접목해서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FDM으로 눈동자 같은 투명 파츠를 뽑으면 표면이 아무리 좋게 뽑아도 표면이 거칠고 투명도가 안 삽니다. 이게 아마 FDM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동자 파츠 같은 거, 요런 거는 이 레진 프린터로 출력을 해볼 건데, 굳이 큰 수조에 레진을 가득 채울 필요 없이 소형 수조에 딱 필요한 만큼만 부어서 쓸 수 있어서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이 클리어 재료를 저도 한번 사용해가지고 이 눈동자를 출력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초록색으로 출력하고 유광 마감까지 해가지고 아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짠! 이게 3D 프린터로 출력된 거고, 이 2D로 뽑은 여기 위에 출력물을 꽂으면 굉장히 안 예쁘거든요.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꽂은 건데 약간 이 눈만큼은 좀 더 디테일이 높아야 되는데 이런데 아쉽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꽂아줄 겁니다. 오, 이거만 넣어줘도 퀄리티가 아주, 근데 이 FDM 프린터라는 게 레진 프린터 퀄리티가 좋다는 걸 알아도 FDM 프린터가 써보면 굉장히 편하단 말이죠. 색깔도 다 나오고. 레진 프린터도 좋긴 한데 FDM을 현실적으로 더 많이 쓰게 되긴 하는데, 저처럼 또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 또 잘 못 본 것 같아. 두 개를 섞어서 쓴다. 개인적으로 섞어서 쓰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금 보는 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영상이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나온 겁니다. 이 모델링도 중국인 친구가 해줬고, 또 이 3D 프린터를 협찬해준 벤브랩이라든지, 그리고 이 레진 프린터를 또 협찬해주신 프린트 보드라든지, 또 레진을 또 보내주신 아핑거 형님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제 만들고 나니까 풀레진으로 뽑는 것도 또 약간 욕심이 나는데, 이걸 컨버전이라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이 눈동자 파츠를 FDM 출력물에 꽂았더니 전체 퀄리티가 확 삽니다. FDM이랑 레진을 같이 쓰는 조합, 이게 편리성도 잡고 퀄리티도 올리는 방법인 것 같아서 저는 좀 자주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편의 기능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레진 프린터를 지금까지 한 6대 정도 써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프린터는 카메라가 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과정을 실시간으로 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좀 좋았고요. 그리고 프린터 안에 LED가 있어가지고 이 어두운 케이스를 덮어놔도 안쪽의 내부 상황이 잘 보입니다.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해상도가 엄청 높은 건 아닌데 그냥 뭐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린터가 아무리 환기를 잘한다고 해도 집에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외출할 때나 뭐 어디 놀러 갈 때 보통 좀 돌려놓고 폰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레진 프린터는 지금까지 그런 게 안 돼서 좀 불편했는데 얘는 그게 돼서 좀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서는 전용 프로그램인 포톤 워크샵을 씁니다. 요즘 C2박스가 무료 버전에서 기능 제한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그 입장에서 보면 포톤 웍스가 이제 무료로 많은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전용 앱을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조 2개를 쓰려면 이 포톤 워크샵을 필수로 아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싱이 끝나면 USB 없이 이 버튼 하나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가 프로그램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뭐 USB를 꽂고 옮기고 이런 과정들이 없어져서 이것도 너무 편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3, 4년 전에 처음으로 구매했던 레진 프린터가 애니큐빅 M3 프리미엄이었거든요. 그때 아마 프린터 가격이 한 80만원? 제가 이게 경화기랑 같이 해가지고 112만원에 구매를 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때도 제가 프린터 보드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 영상 시작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참고로 이번 영상 프린터 보드에서 제품을 지원을 해주신 겁니다. 자막으로 미리 넣어놓을게요. 자, 근데 지금 애니큐빅 P1이 프린터 보드에서 9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4년 사이에 한 20% 정도만 올랐어요. 근데 4년간 물가가 오른 걸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그대로의 가격이긴 하거든요. 제가 23년도에 구매했던 프린터는 그냥 볼스크류의 공기청정, 요게 이제 핵심 기능이긴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해상도가 한 8K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P1은 14K에 웨이브 필름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가열 수조, 스테인리스 베드, AI 모니터링, 내장 카메라, 무선 출력, 퀵 릴리즈, 그리고 듀얼 수조까지 이런 좀 편의성들이 다 들어가져 있어요. 물가 상승 반영하면 거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기능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왜 이것밖에 안 올랐을까 라고 보면은 뭐 엘레구나 크리엘리티 같은 브랜드들이 워낙 좀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쓰다 보니까 가격을 크게 못 올리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경쟁 때문에 좀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돈으로 훨씬 편한 프린터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터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가 많다, 세팅이 어렵다, 관리가 번거롭다, 요런 편견들이 많았던 레진 프린터인데, 레진 프린터가 이제 해상도 경쟁에서 편의성 경쟁으로 넘어온 지 꽤 됐거든요. 거기서 P1은 그 방향을 좀 제대로 잡은 프린터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은 또 어떤 분들이 레진 프린터를 많이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아트토이 만들거나 집에서 굿즈 만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은 생각보다 되게 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레진 프린터가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써보시면은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